지금 대통령 중심제의 국가인데 이 세계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대통령제가 운영되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이 대통령제가 성공적으로 착근이 돼가지고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고 이렇게 기능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나라는 사실은 미국밖에 없는데 미국이 그렇게 성공하고 있는 비결은 뭐냐? 여러 개 있을 거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이 바뀌면은 만약에 그때의 집권 정당이 정권을 잃으면은 대통령 선거 득표 결과가 발표되기가 무섭게 정부의 고위 정치 직책에 있던 사람들은 다 보따리 싸가지고 나온다. 그리고 그 자리로 새로 당선된 대통령의 정당의 전문가들이 들어간다. 소위 영어로 리볼빙 도어라고 그런다. 어떤 이 통계에 의하면은 한 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7,000명이 워싱턴에서 자리바꿈을 한다고 그런다. 근데 미국에서는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건 당연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들어가서 새 대통령이 소신껏 일해야 되는 맨데이트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고 바로 그 효과가 이 성공적인 대통령 중심제 운영으로 나타난다라고 나는 관찰을 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질 않는다. 우리는 아마 여기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마 보따리 싸는 분들이 안 계실 거다. 근데 이런 분들한테 내가 꼭 부탁을 하나 하고 싶다.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내 얘기를 듣는 순간 나는 국가공무원이다. 다른 모든 것에 앞에서 우선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가공무원이다 라는 것을 신용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치 신념을 보따리 싸가지고 근거에 집어넣으셔. 그리고 이 4년, 5년 기간 동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뒷받침을 해주셔. 그리고 만약에 아니다. 나는 국가공무원이기 전에 정치 철학, 정치 신념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당연히 오늘 이 순간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서 취할 당연한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은 이 망의 소득도 있다. 뭐냐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우리나라의 좌파 정부를 수립할 때 여러분들이 입으로 그렇게 말했건 안 했건 간에 국민들한테 희망을 준 건 뭐냐? 그 이전에 우파 정부가 너무 양의 경제에 치중을 해서 그 경제의 퀄리티, 질이 굉장히 나빠졌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무슨 이런 소득의 격차가 커지고 이런 나쁜 현상이 고조화됐기 때문에 이걸 고치겠다. 양의 경제에서 질의 경제로 정책의 어떤 DMR을 바꾸겠다라는 것을 당신들이 약속하면서 좌파 정부를 등장시키지 않았냐.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간 오늘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여전히 경제가 나빠지지 않았다 그러는데 나빠지지 않은 것은 양의 경제가 안 나빠졌고 질의 경제는 더 나빠지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질의 경제를 관리하는 아주 적절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좌파 여러분들이 그 10년간 노력해서 성공하지 못한 것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한테 좀 맡겨서 다른 사람이 다른 방법을 하게 하고 그걸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 가지고 서로 배워가지고 보완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국민통합도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는 얘기를 그때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뒤에 좀 쓴 경험이 있습니다. 그날 이제 제가 좀 조금 길게 좀 과격한 강의를 한 셈인데 그랬더니 거기에 참석했던 고위 공무원들 가운데 제 얘기를 듣고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실감했다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저런 것 때문에 경기도하고 강원도에서 지방공무원 상대로 하는
특강을 후속해서 하는데 저더러 똑같은 제목으로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공문이 왔어요. 그러고 있는데 며칠 있었더니 다시 연락이 오는데 중앙정부에서 그 강사로 이양구에는 초빙하지 말라는 그런 통문이 와서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끝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 아마 이 청와대나 이런 데서 제 강의 내용을 마땅치 않게 생각했구나 하는 그 추리를 했죠. 그 며칠 뒤에 한승수 그 총리하고 몇 사람이 저녁을 먹는 기회가 있어서 먹는 자리에서 한승수 총리가 말하기를 그 이원 그 강의 내용을 몇 차례 보고를 들었는데 좀 과격했다는 얘기가 있더라. 그 기대했던 그런 코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바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사실 경제 하나에 지금 자꾸 올인하는 그런 이제 스탠스를 가지고 이 국정을 관리하고 있죠. 근데 그건 좀 여담입니다. 그래서 원로로 돌아가서 이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임기를 갖는 임기직 그 대통령을 선출했다. 선출했으면은 우선 대통령이 소신껏 일하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죠. 그래야 5년 후에 심판할 것 아닙니까? 중간에 그걸 가로막아 버리면은 대통령 것이 안 되고 그때부터는 심판의 대상으로서 대통령은 그 대상으로서의 위치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정당이죠. 우리가 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그렇게 기를 쓰고 싸워서 정당 간의 경쟁을 합니까? 수적 다수를 확보해서 그 다수의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정권은 좀 안정되는 것이고 야당이 다수가 되면은 정권이 불안해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긴 것이 하나의 그 이제 민주주의의 기초적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 이 김대중 씨가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는데 그 위기의 실체는 뭐냐면은 가령 미디어법이라든가 이게 다 그 이 한나라당이 선거 공약으로 국회의원 총선거 때도 내놨던 것이고 대통령 선거 때도 언급했던 것인데 이 선거 공약으로 내고 당선됐고 그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일을 물리적인 힘으로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고 그것이 책임 정치를 가로막는 것이죠. 이것을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러한 당연한 민주주의 원리를 그렇게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씨가 그런 얘기를 해도 사실은 그 언론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저도 눈여겨봤습니다만은 그 민주주의의 원론의 차원에서 김대중 씨의 그 말을 비판하는 그런 이 언론의 어떤 그걸 별로 읽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펀더멘탈, 베이직이 우리 사회에서는 무너져 있어서 유실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정부가 이 이명박 정부가 지금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안타깝게 여러분들이 다 안타깝게 생각하시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지나간 1년 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정부의 전부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3년 반을 남겼다고 그러지만은 이명박 정부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턴하는데 이제는 시간이 없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노무현 씨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후반기에 와가지고는 노무현 씨 스스로는 정권 재창출의 기회가 없다라고 체념을 했고 그 체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에 대비한 굉장한 포석을 이 사람이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인사면에서
그야말로 산지 사방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민심을 자극해가지고 이 사회적 혼란을 조성해가지고 2012년 선거에서는 다시 뒤집을 수 있는 어떤 포석을 깔아놓는다는 차원에서 국정을 관리한 여러 가지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남북 관계도 그렇고 이제 인사 면에서도 그렇고 제도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끔찍한 일이 생기고 있어요. 어떤 끔찍한 일이 생기고 있냐면은 오늘도 어디 조선일보에 보니까 민보상